전 시간에 이어서 그 단위 중에 온도 단위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온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룰 단위죠. 온도. 온도라고 하는 건 이제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를 그냥 뭐 만져봤는데 따뜻하다, 뜨겁다, 차갑다. 이게 정량화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온도를 우리가 요거를 좀 수치화 해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화 하자라고 해서 도입한 게 바로 이 온도의 단위입니다. 온도의 단위. 그러면 이 온도는 물체의 차고 더운 정도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뭐죠, 현재? 자, 섭씨 온도. 제일 많이 쓰죠. 몇 도씨, 몇 도씨 하는 거. 자, 요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 이제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기압하에서, 즉 상압하에서, 자, 뭐냐면은 물에 어느 온도를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 즉 끓는 온도를 100으로 잡아서 요 사이를 균등하게 어떻게 돼? 100등분한 거예요. 100등분. 자, 이 100등분 했을 때 요 하나의 간격을 뭘로? 1도씨로 정의를 한 겁니다. 1도씨로. 그래서 물의 어느 점을 0, 끓는 점을 100도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 했을 때 하나의 간격을 얼마로 한다? 1.8도씨로 정의를 한다 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요 섭씨 온도 이렇게 나왔는데 화씨 온도 하기 전에 그 밑에 절대 온도를 좀 먼저 볼게요. 절대 온도. 자, 그러면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이 말 뜻에 다 그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이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다 이 말 뜻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보게 되면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 다 0보다 큰 값을 의미하죠. 절대 온도는 요거하고 똑같이 뭐냐? 0보다 작은 온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0보다 작은 온도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온도를 한번 쭉 내려보자 이거야. 온도를 쭉 내렸을 때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온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봤더니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온도가 없어. 있어. 어디에? 여기. 영하 273도씨 아래로는 이거는 때려 죽여도 못 낮추는 거야, 이게 온도를. 네? 절대로 낮출 수가 없다. 이거 연력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돼 있죠. 그래서 273도보다 낮은 온도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0으로 정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걸 0으로 정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는 전부 0보다 큰 온도가 되죠. 전부 다. 그래서 요거를 0으로 잡아서 새롭게 온도 척도를 마련한 걸 절대 온도라고 해요. 대신에 요 간격은 뭐다? 섭씨 온도랑 똑같아요. 섭씨 온도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여기에 0도씨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273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절대 온도 단위를 우리가 K라고 쓰고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하냐? 273.15를 더해서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절대 온도가 나온 겁니다. 요게. 그래서 절대 온도는 0보다 작은 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섭씨 온도 이렇게 되는데 273.15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273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273.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데 영국이나 이런 데가 그런데 이제 일기에 가끔 CNN이나 이런 데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날씨, 기온 설명할 때 우리랑 좀 온도 단위가 좀 다르죠. 걔네들은 뭘 씁니까? 요거 파레나이트만 쓰죠. 파레나이트. 그래서 이 파레나이트라고 하는 이 화씨 온도를 많이 쓰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요.
그 미국 뉴스 듣다 보면은 뭐 파레나이트로 해가지고 뭐 70 파레나이트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온도가 70도야? 높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판단하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파레나이트는 이 섭씨 온도 간격보다 좁아요. 요게 그래서 훨씬 더 촘촘하게 좁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섭씨 온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거기에 나왔듯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 그 T 그 파레나이트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면은 1.8 뭐 5분의 9라고도 하는데 여기다가 32를 더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밑에 뭐 예제에서도 나왔듯이 얘하고 같아지는 온도가 얼마냐? 그럼 뭐 둘 중 아무거나 하나 놓고 그 T도씨로 놓고 계산하면 되죠. 요거를 뭐 T도씨로 놓고 계산하면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0.8 뭐가 돼? 자, T도씨는 마이너스 32니까 이때 T도씨는 어떻게 된다? 영하 40도씨. 이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0 파레나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계산하는 거 온도 계산할 때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즉 섭씨 온도 이 요 켈빈 디그리하고 요 섭씨 온도 요 관계 요거 좀 잘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밀도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밀도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거죠. 요거 뭐 덴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D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 화학공학에서는 주로 로로 많이 표현을 하죠. 로.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 바로 부피분의 질량이다. 예, 나중에 물질 전달에서는 요 그 로 M이라고 해가지고 몰 밀도를 우리가 쓸 거예요. 몰 밀도. 요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부피분의 뭐가 되냐 몰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몰 밀도. 요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될 거고 단위로는 뭐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요거 세제곱미터 혹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요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단위 알아두시고 다음에 밑에 이제 비중에다가는 밑줄 긋고 별표. 왜냐하면 이거 스페시픽 그래비티인데 비중은 이게 밀도를 쓰다 보니까 4도씨 물의 밀도가 얼마냐면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이게 4도씨 물입니다. 이게 4도씨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밀도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매번 물질마다 다 써야 되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요게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 혹은 이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는 기준이 물이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 기체는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 어떤 그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중이라 그래요. 비중.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비중은 기준 물질의 밀도분의 뭐다? 목적 물질의 밀도라고 좀 말이 어렵죠? 어려운데 뭐 그냥 이거대로 해도 돼요. 자, 4도씨 물의 밀도. 그 다음에 이 물질의 밀도가 만약에 0.8 g per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하면 이때 비중은 얼마냐면은 그냥 0.8이 됩니다. 비중은 단위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지니까. 그래서 비중이 0.8이다라는 얘기는 얘는 물 무게에 물 단위 부피당 질량의 얼마다? 0.8이다. 즉 0.8만큼 0.8 정도 0.8 그러니까 그 비율로 가볍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뭐다? 물보다 무겁다. 뭐 예를 들면 수은 같은 경우는 13.6이죠. 뭐 같은 부피의 물 부피보다 13배 이상 무거운 거죠.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봄의 비중도하고 API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봄의 그 비중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밀도가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 해가지고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요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고 그 밑에 API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밑에 구하는 방식은 몰라도 돼요. 구하는 방식은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석유에다가 밑줄 이거 석유 제품 주로 석유 제품의 비중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신경 써서 요것만 좀 잘 알아두세요. 다음에 그 TW도가 있는데 요거는 물보다 좀 무거운 물 액체 주로 액체죠. 액체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 자, 황산이 나오죠. 황산. 자, 여기 그 황산이 나오는데 70% H2SO4 황산 용액 1000kg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단 얘의 비중은 얼마다? 1.62다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물보다 1.62배 무겁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밀도가 1.62 뭐가 된다? g/cm 세제곱센티미터죠. 자, 1.62 g/cm인데 자, 여기서 그 단위 환산에 관한 내용은 단위 환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 화공과 출신이면 요 단위 환산에 대한 연습은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뭡니까? 자, 1.62 해놓고 먼저 단위를 쓴 다음에 자, 바꿔야 될 단위의 개수만큼 괄호 만들고 자, 같은 차원끼리 묶는 거예요. 길이는 길이대로 그 다음에 질량은 질량대로 그리고 g을 없애고 우리는 뭘 얻고 싶어요? 킬로그램을 얻고 싶죠? 자, 그러면은 g이 밑으로 가고 원하는 단위인 킬로그램이 위에 오면 되고 센티미터를 없애고 싶으니까 센티미터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그 다음에 미터가 어디로? 밑으로. 대신에 어떻게 되냐? 여기 세제곱이니까 이 전체를 세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1kg은 얼마? 1000g. 1m는 얼마? 100cm.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얼마냐면 1620k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밀도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인 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로 이제 바꿨으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서 부피를 물어봤죠. 부피. 여기에서 자, 밀도 알아냈고 부피 알아냈으니까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밀도분의 뭐 해주면 된다? 질량을 해주면 된다. 즉 로분의 m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620에다가 질량이 얼마냐면은 여기서 그 1000kg이라고 했죠. 이 용액. 자, 요거 계산해주면은 얼마인지 나오죠? 0.617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밀도에 보게 되면 밀도에 이제 역수 개념이 필요한데 그 용은 이제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 여기서 비용이라고 해서 단위 질량당 부피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제 밀도의 역수로 주어지죠. 그래서 비용은 우리가 로분의 1 어떻게 주어진다? 질량분의 부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 여러분들 제가 보게 되면은 연력학이나 단위 조작하기에 앞서서 그때 보게 되면은 대학 때 교수님들 보세요. 다 하기 전에 전부 단위부터 설명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넘어가는데 제가 설명하는 단위는 여기서 설명하는 단위가 다예요. 앞으로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단위 조작 넘어갔을 때 단위에 대한 설명은 더 안 할 거니까 단위는 여기에서 좀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